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렬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1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한국철강이고요. 코드번호는 104700입니다. 자, 한국철강이 오늘 조금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줘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알아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철강업이 호전세를 좀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강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장의 영업이익들, 판매가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들을 많이 줄어들면 산업에서 가장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철강업이거든요. 우리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제조업인데, 철강이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철이.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는 이번에 판매량이 좀 증가됐다라는 부분보다는 철강업 자체는 중국의 철강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중국이 가격을 올려야 철강업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고, 중국이 가격을 떨어뜨리면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철강을 철계라고 해야 되나요? 철주계를 갖고 와서 가공을 해서 우리 뭐 강판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수출을 하죠. 철은 일본에서 좀 많이 수입을 합니다. 철주계 같은 거는 이제 강판이라든가 뭐 내연 강판, 뭐 열혈 강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 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보통 이제 가격 국제 시세 같은 경우는 중국에 좀 많이 의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글로벌적으로 중국이 철강 시장에서 좀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파리 그 협약을 중국에 또 이제 중국이 탄소제로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중국이 철강 쪽으로 좀 점유율이 글로벌적으로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중국도 이번에, 자, 일본, 중국, 유럽 탄소제로 목표, 재생에너지 수소 육성, 탄소제 신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중국이 철강업이 글로벌적으로 좀 점유율이 높으면서 탄소제로라 들어갔던 게 중국에서 철강을 생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자, 이런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철강업계가 미국 보호주의 속에 수출력과 좀 나아질까. 자,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정법을 적용을 해서 수입상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을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면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철강 수출을 2015년 17년 평균 물량의 70%를 제한하는 커터를 받아들이는 대신 관세에 대한 국가 면제를 좀 받았죠. 자, 이런 지금 정치적으로도 자국의 그런 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철강 산업이 좀 영향을 좀 받긴 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수출 시장 확대 정책도 우리 수출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하죠. 동맹국과 관계를 중시하는 미국의 수출 시장 확대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의 대미 철강 수출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좀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인 것 같죠. 환경 노동 부분에서 비관세 장벽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을 핵심 선거 공약으로 제시를 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을 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순제로에 도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자, 이런 부분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따라 부과하는 세금. 자, 탄소 배출량 1위인 중국의 대미 수출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한국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제품, 자, 철강 제품 등의 수출 때 세금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자,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중국이 글로벌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1위인데 철강 부분에서도 글로벌 1위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철강을 수입을 해가지고 강판이라든지 그런 철강 그런 철 제품들을 좀 이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업인데, 이게 탄소 배출량이 많아요. 철강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 철강 부분이 탄소 배출이 1위에 한몫을 하죠. 철강이. 중국이 지금 탄소 제로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면서 206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탄소 배출량이 세계 3위, 여기서는 1위라고 거의 뭐 1위입니다. 1위가 맞아요. 거의 1위라고
탄소 배출량이 1위라고 보는데 현재 재생에너지 도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거의 뭐 1위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제품, 그래서 중국에서도 철강의 생산을 좀 줄이진 않을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규제가 있으면서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세금 같은 부분에서 좀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에 제가 아까 중국의 철강 가격이 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도 철강 가격을 올릴 수 있으면서 영업이 판매가는 이 정도,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은 마진이 뭐 영업 판매가가 이 정도인데 그 생산 가격이 여기다. 근데 판매가가 더 올라가면, 중국이 판매가를 더 올려버리면 우리나라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 수익을 내는 거랑 이만큼 수익 내는 거는 차이가 있죠.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탄소 제로 정책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근데 바이든이 더 걱정이다. 철강업체 탄소 국경세가 우려가 된다. 가격이 올라가도 국경 세금이 올라가 버리면은 좀 이게 말짱 도루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트럼프가 보호무역에서 좀 물러가고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은 철강 업계들이 좀 이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기대감이 철강업에 RCEP 체결로 수출의 청신호가 켜졌다. 11월 18일. 자, 철강 신흥지역 관세 철폐, 수요 산업 통한 간접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부분들 한국 정부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FTA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FTA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이 다른 거긴 한데 일단은 철강 기업의 수출 전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자, 아세안 관세 철폐와 함께 자동차, 가전, 철강 수요 산업 수출 확대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도 덤으로 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대상 지역은 국내 철강 기업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교역 지역이다. 지난해 대상 지역의 국내 철강 수출에는 129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의 47%를 차지를 했다. 사실상 절반을 가까운 수치다. 자, 지금 여기에 이제 대상이 되는 지역 그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 국가들이 전 세계 수출의 47%를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교역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이번 협정에서 국내 철강의 수출 경쟁력 그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봉형광, 우리 그 일부 국가에서 한국산 철강제에 부과를 하던 봉형광이라든가 강관, 도금 강판, 그런 수입 관세 이번 협정을 계기로 철폐가 된다고 하죠. 자, 여기 철강업계 탄소 국경세 세금이 좀 올라갈까봐 걱정이 됐는데 오히려 이번 협정으로 인해서 철폐가 된다고 합니다. 수출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로 나타날 전망이다라고 하죠. FTA 혜택을 받기 어려웠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협정에 소속 일부 국가들이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을 매겼던 최대 30% 관세 장벽도 사라지게 된다. 자, 이런 자연스럽게 소재를 공급하는 국내 철강 기업의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 이런 소식이 들려주면서 철강협회가 환영을 했습니다. 철강업이 경쟁력이 강화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로 이제 경제 동반자 협정, 여기에서 동반자 협정에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일본에서 거의 우리가 철강을 사와서 강관이라든지 강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공을 해서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자면 이 국가들에서 좀 더 무역이 좀 자유무역 협정 이런 참여하는 FTA 이런 협정들이 철강업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수요 확대로 나설 수도 있다. 원자료의 가격이 좀 마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세금이 철폐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 철강이 좀 올라가고 있는 요인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철강, 금속 이런 부분에서 자, 창원 공장에서 철근, 단조강 주요 품목으로 생산하고 있고 주요 영업지역은 부산, 경남, 경인 지역이다. 자, 철강 부분의 시장 점유율이 9.3%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 자,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으로 철근 시장은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급강, 고기능성 금속 소재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이런 구조 조정 중이다. 이런 단조 사업 부분들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한국 철강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자, 일단은 판매량 증가로 일단은 뭐 이 기업 자체에서 조금 이제 성장성을 보일 것이라는 증권사의 컨센서스도 나와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철강 쪽으로 하면은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현대제철과 포스코, 포스코 강판, 그리고 뭐 고려제약, 뭐 이런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이렇게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대한제강이라든가 제강 쪽 관련, 한국철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현대제철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긍정적이긴 하겠죠. 뭐 포스코라든가 어, 포스코 강판이라든가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도 우리 산업적인 부분에서 조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철강업 쪽, 철강업이 좀 살아나게 되면은 이 경쟁력이 마진, 그냥 뭐랄까, 판매 가격을 조금, 판매 경쟁력이라 그러면은 단가를 낮춰가지고 원가, 판매가를 낮추고 영업이익률을 좀 유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판매 경쟁력을 좀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만약에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은 물론 이 철강 가격, 철강을 영위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증가되는, 단가가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나 자동차업을 봤을 때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원자재 값이 좀 증가되면서 마진이 조금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렇지만 이번 협정에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협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철강 산업을 조금 이제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좀 이런 철강업, 동반자 협정, 이런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여기 홈페이지 나오실 겁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오시면 여기 하단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1월 13일 금요일 추천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로 쭉 내려보시면은 우리가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동시효과 상황도 이렇게 설명드렸고, 9시가 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종목 추천을 9시에 한국테크놀로지 현재가 131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350원, 손절가 12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2분에 대한항공 우 현재가 29,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9,9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3분에는 파밀셀 현재가 21,6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25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5분에 추천드린 대한항공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호가창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상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최고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단타로 빠르게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이렇게 수익 종목과 보유 종목 이런 식으로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로 좀 상세하게 자세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댓글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다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8분에 무료 추천주 파밀셀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면서 시장 장중 동안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오시면 저희가 강의들 자료들을 여기 올려놓고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